자리에 앉아. (10단원) 연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수원의 두 번째 큰 산이 되겠고요. 일찍 자야지 키가 크겠죠. 도대체 큰 사람 몇 개예요? 일찍 자야지 키가 크겠죠. 일찍 자야지 키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믿어서가 쉽지 않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픽 될 겁니다. 10-2번. 정신 차리셔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열심히 하세요. 에어컨 틀어주시면 안 돼요. 틀어놨으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오늘 시험에 된다. 네? 오늘 시험에. 오늘 시험에 노 들어갑니다.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1일 때 어떤 의미입니까?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네. 교점의 x좌표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만나는 점의 교점의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1이라는.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미냐고. 거기에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각각의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교점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교점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도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점의 x좌표가 하필이면 1이다. X에 1을 대입한 값이 아니라 했잖아요 방금. 재민이 다현이의 발언을 섞으면 돼요. 섞어서 잘 정돈해서 말해보잖아요. 중근이랑 중근이 1이랑 재민이가 뭘 말해? 중근이 1이다. 더 정돈해서 말해보세요. 중근 뭐의 중근이? 두 포물선 시간을 또 있고. 이거 시계가 이 참수의 중근이 1이다. 는 영어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교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중근 1이다라는 뜻입니까? 네. 정답! 그래서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 없지만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드리면 첫 번째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 번째 포물선이요? 아래로 블록해요. 뭘? 대칭축은 뭐예요? 위볼 아니 대칭축은 뭐냐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2니까 2요. 2죠. 2요. 왜 처음에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인 1은 2보다 무슨 쪽이에요? 왼쪽. 요즘 아무데나 찍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요 놈이 그 다음 포물선과도 교점인 건데 네. 저거밖에 없는 거라고. 네. 그러면 이 두 포물선이 서로 접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야. 네. 알아들었어? 네. 근데 두 번째 포물선의 이차항 계수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럼 위로 블록으로 그릴 건데 저거 어떻게 해? 더그넓 아니 좁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네. 두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저런 의미다. 근데 1. 요 놈이 하필이면 1이다. 요 라인이 하필이면 x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요거를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얘가 F고 얘가 G라면 F는 G라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이 1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을 장착하고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식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한쪽으로 넘긴다고 치면 이차한 계수는 얼마일까요? 한쪽으로 넘긴 식 불러보세요. 요거 이 문제의 요거 한쪽으로 넘긴 식 불러보세요. 3x 제곱에 빨리 부르세요. 시간 없으니까. 마이너스 묶을까? 4 더하기 B. b 더하기 4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수항은요? A 빼기 1. A 빼기 1. 좋아요. 는 0인 건데 요게 중근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소리입니까? 그게 여기 3이 있으니까 6. 그렇지. 왜 6이요? 왜냐면 x 빼기 1의 제곱의 3배일 테니까 얘는요? 얘는 뭐냐입니까? 3.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각각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쉬운 문제인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손을 그럼 대. 답이 5번이에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가서 10-7번. 아니 답지에 1번이라 돼 있는데. 네? 답지에 1번이라. B가 2고 A는 3인데요. 5번이구나. 뭐죠? 아니 그 10-1번으로 갔어요. 10-7번. 픽하겠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풀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까봐 픽한 건데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제시가 돼 있는데 두 포물선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게 많죠. AB 때문에. 두 번째 포물선 확정인데 첫 번째 포물선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지 맞을까요? 그 두 번째 그거를 다 해서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A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가 판별식이에요. 네?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 포물선 두 개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이 네.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선을 갖는다는 뜻이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써줬다는 거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AB를 알 수가 없어요. 부등식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요런 포물선이나 요런 포물선 요게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라고 치고요. 요게 모르니까 아무 데나 들어갔습니다. 아무데나 AX 들어갔습니다. 제곱 전. 근데 A가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니까요. 양수일 수도 있잖아. 모르니까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같이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아무렇게나 그래. 근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야? 그 두 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연결한 게 뭐란 뜻이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랑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교점 두 개를
A, 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랑 요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두 놈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 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요 두 개의 교점을 이거가 그거 교점 그 두 개 얻은 걸로 ax 제곱 네. 더하기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x, y 두 개 찾은 다음에 그걸 여기 넣어가지고 그럼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질 거니까 걔를 연립해서 구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굳이 모르는 게 많은 걸로 식을 쓰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그림도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3번이에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포물선과 세 번째 직선의 교점이 첫 번째 포물선 위에도 있다? 이렇게 읽어내시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되게 어렵고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답을 내는 것부터는 숙제하시고요. 8번. 8번은 학평 기출. 학평이 뭐예요? 학력평가. 예, 학력평가. 이게 처음 들어봐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있어. 그걸 학력평가라고 해요. 모의고사는 왜 보는 거냐고요? 저는 대비. 원래 이제 대학 입시는 아니 그 모의고사도 그 성적에 들어가요.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학생들의 경쟁이니까 모의고사 지방 사는 애들이 애가 만약에 있는데 지방의 시골에 산골에 사는 애가 있는데 뭐 9학년 전교생 10명이야. 그 중에서 자기가 1등인데 10명 중에 1등이니까 있는데 자기가 뭐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위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 모의고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성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내신이 모의고사예요. 아니요. 중간고사 어린이들이 뭐 아는 것도 없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있고 모의고사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 고등학생. 그러면 시험을 얼마나 보는 거예요? 3, 6, 9, 11에다가 7번. 네? 소통하지 말라고 했다. 미성년자들이. 아니 진짜 아빠도 놀려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너무 아파. 조용히 하세요.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근데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2고 선분 AB의 중점이 2분의 1,1이다. 두 점 AB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이 학평 기출은 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석은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그림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낸다고 치면은 요거 좀 낼 것 같은데 그림 없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말만 듣고 이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y는 fx의 그래프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래로 불러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했어요.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y는 g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미리 그려놓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고 그 두 점을 A, B라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선분 A, B의 중점이 2분의 1,1이라고 했거든요. 2분의 1,1을 저렇게 세팅했으니까 2분의 1,1이면은 얘보다 약간 남서쪽에 있겠죠. 요즘.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1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과의 교점의 중점인데 이 안쪽에 찍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이러블록이 아니란 뜻이에요. 수정. 이어보죠. 네. 자, 남서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새끼가 중점이 되도록 하는 저 포물선 위에 두 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 푼다고 칠게요. 나는 답이 보이는데. 요 정도를 y는 gx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를 a라고 하시고 여기를 b라고 하시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미들 m이라 합시다. 길이 갖다 표시하든지. 괜찮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시고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내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니까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근데 또 어떤 조건이 있어? 여러분. 원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 있거든. 네. 원점은 2분의 1,1보다 어느 쪽에 있어? 그 남서 쪽에 있어. 서남쪽 요쯤에? 아니 남서쪽. 요쯤에 원점이 있다 쳐봐. 요쯤에 원점이 있다고 쳐봐. 잠깐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식이 이 노란 선이 y는 gx인데 이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가 이 중점도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를 알게 된 셈이야. 0,0이랑 2분의 1,1이랑 0,0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식이기도 해. 정비례식은 y는 뭐식이 x로 끝나는 거고, 오케이? y는 뭐식이 x인데 2분의 1로 와서 1 해야 되니까 뭐식이 x야? 1은 2분의 1 몇 배야? 2배잖아? y는 2분의 2x인 1은. 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gx는 2x구나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 말했어요? 네? 오가 네? 쌤한테 부담 주세요. 원점이요. 오는 원점. 다 쓴 것 같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두 점 A, B의 좌표를 구하라고. 이차함수 요게 y는 fx인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응?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그거는 판별식이야.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두 점의 뭐다? x좌표니까요. x좌표부터 구한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요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y좌표는 당연히 x좌표에 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지.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정보 중에 뭐가 있죠? 함수에 대한 정보 중에 뭐가 있냐고요. 문제 다시 읽으세요. 2차 함수에 대한 정보 중에 뭐가 있죠? 원점을 지나는 지금 이거 2차 방정식을 안 만들고는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 fx를 어느 정도
2차 시와 같은 애 생각을 해야 돼. 꼭지. 근데 아무 정보가 없으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다닐 수밖에 없지만 꼭지. 정보 있단 말에 되게 강력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어? 꼭지점이 꼭지점의 좌표가 1,2. 1,1이라는 말이 있지. 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한 2차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저 2차 식이 확정되려면 최고차항 계수를 알면 되거든. 네.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네. 최고차항 계수를 A가 놓고 꼭지점 좌표가 1,2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A만 찾으면은 결국 이 두 개 연립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답이 나오는 건데 A를 찾으라고 요 조건이 있구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1,1이란 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요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전개하는 게 좋겠죠. 요 식이랑 요 식을 연립해요. 그러면 그냥 뭐 2x를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라서요. 알파 베타다 라고 치면 이 알파 베타의 의미가 뭐라고?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개념이야. 빨리 답해. 이 알파 베타의 의미가 뭐라고? X좌표 누구예요? AB의 그렇죠. 근데 AB 성분의 중점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AB의 x좌표의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예요.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합이 합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의 합이 개수를 보면 뭐예요? 개수로 보면 2 아닌가? A분의 A분의 2분의 2A. 다들 맛이 같군요. 재민이 빼고. 왜 2예요 근데? 왜 2A 더하기 2예요? 아니 이게 안 보이세요? 이건데요. 이 놈이 뭐라고? 2분의 1의 2배인 1이 되는 얘기죠. 얘를 풀어주시면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2. 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끝났습니다. 개똑. 마이너스 2를 다시 요 A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x는 0 또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A, B의 좌표를 찾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A, B의 좌표는 근데 지금 A, B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0을 여기 대입해서 0 1, 1 여기 대입해서 2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단원이 큰 산인 이유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풀리는데 네. 약간이라도 뭔가가 부족하다. 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중3 때 배운 거 손도 못 아니에요? 댑니다. 중3 때 배운 거 아니에요 다. 네, 근데 못 풀잖아. 그다음 10-9번. 10-9번을 픽한 이유는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상식이 없을 거니까 그 상식을 전달하고자 지연이 픽했어요. 상식이 있는데.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게 포물선 대신에 뭐 다른 곡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최소인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 공통수학 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아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그때까지 이 상식을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실전 개념으로 정리해 드린다고 치면은 곡선 위에 점 중, 점들 중 직선과 최소 거리인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행인 접선의 접점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은 얘랑 당연히 안 만나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아시죠?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반가워 안 반가워? 이 식 반가워 안 반가워? 오메가. 오메가죠. y는 뭐가 속삭였어? 잘해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y는 x 빼기 3 이렇게 되죠. 요 곡선 위에 저희 몇 개입니까? 요 곡선 위에 저희 몇 개입니까? 어려운 질문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많지 않아요? 아무도 말 아니,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와. 무수히 많아요.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무수히 많아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만드는 점은 뭐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병행한 거 하면 되잖아요. 왜 제 말 씹으세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아니 형, 저 그거 안 읽었는데. 어떤 바보가 와가지고 유난데. 여기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지점일 것 같은데? 라는 주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바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던 거지. 요 길이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네. 더 짧은 걸 보여주면 되잖아. 네. 그게 뭐게? 이게 최단 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꼭지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아. 이 오. 각도가 작을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데 찍으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각도 더 커지니까.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각도를 더 작게 하려면 최소한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병행해야 되는 거 가다 아니에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병행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근데 평행인 그걸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평행인 접점을 생각해서 여기 접점에 위치하게 되면 이 길이가 이런 거 오늘 시험에 나와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재탕이라서 나오지 않아요? 최소값. 옛날에 맞는 게 몇 달 전인지 모르겠지. 한 달 전 윤호 태어나기 전에. 최소값 기억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곡선 위의 점들 중 직선과 최소 거리인 컬이라죠. 최소 거리인 것은 평행인 접선의 접점.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걸 구하는 방법을 이 설명을 듣고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설명하겠다.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인데 이 새끼는 이 직선을 y는 뭐라고 쓰면 돼? 이게 이 새끼랑 평행이니까 X x 플러스 뭐식이라 쓰면 되지. 네. 뭐식이 너무 많이 기니까 k라 쓰면 돼요. KK. y는 x 플러스 k. 그럼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연립하라는 소리고 네. 연립을 한 2차식의 결과물이 어떤 모양이라는 소리야? 음.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그럼 얘를 여기로 이항시켰다고 치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k는 0. 0이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씩 해서 그 얘가 K가 1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k는 0이라는 소리고요. 그럼 얘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x X 빼기 1의 마이너스 제곱이죠. 1의 제곱. 그러니까 X 이 접점의 x좌표가 1.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얘의 중근이 1,1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그게 바로 이 접점의 1,1 x좌표다. 네. 그래서 접점은 3번 아니에요? 1,1을 여기 넣든지 아니면 k 0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 넣든지 하시면 돼요. k 0 넣은 상태에서 1,1. 그래서 이 문제 A, B는 전부 다 1이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인 거죠. 그 다음 피칼 문제는 10번. 10번이 오늘 노트에 있습니다. 왜요? 글쎄요. 왜 있어요? 내신 빈출. 이거는 판별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10번이 나와요 오늘.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 근데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옛날에 판별식에서 내신 빈출로 적어드린 문제인데요. 그것의 심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랑 연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포물선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 실수 A에 관계없이 Y는 mx 플러스 n을 접한다. 이때 mn을 구해라. 그런 문제. 여기서 써먹어야 할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실수 A에 관계없이 라는 조건하고 접한다 라는 조건 이두 개가 있는데 이 써먹는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판별식에서 둘 중에 뭘 먼저 써야 되게 해요? 접한다. 맞아요. 얘를 먼저 써야 되고요. 얘를 나중에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접한다는 것은 당연히 뭘 쓰란 소리야?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운영 쓰란 소리입니다. 연립을 한 거 불러보세요. x 제곱에 마이너스 누구게요? 2a 플러스 mx에 상수항은 뭐예요? a 제곱 빼기 n 빼기 1이죠. 요게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접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니까 당연히 판별식밖에 없는 겁니다. 판별식은 0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접한다는 조건은 다 쓴 상태고 이제 남은 게 A에 관계없이란 조건이니까 이 판별식은 0에다가 저 조건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요 첫 번째로 쓴 접한다는 것 때문에 요런 식을 만든 거고요. 이제 이 식을 요 조건을 가지고 이 식을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A에 관계없이니까 이 식을 A에 관한 항등식으로 봐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뭐 전개하게 되면은 상하이제곱 없어지거든. 즉 A에 관한 1차 항등식인 거죠. 1차 항등식의 처리법은 뭡니까? 1차 항등식의 처리법은 계속 개수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형, 상수항 0을 보시면 돼요. 이거 전개 정리했다고 치면은 4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는 이 되는데 요 놈이 a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뭐는 뭐 뭐는 뭐
그래서 이게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뭐는 뭐 M이요. M0인 거죠. 왜 M이 A의 개수인 M0인 거고 아 M이 이것도 0이고 N은 마이너스 0인 거죠. 그럼 M이 0을 일단 넣어주고 N은 마이너스 나머지 0이 돼야 N은 되니까 마이너스 1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MN을 찾는 게 목적이었구나. 답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쉬워요? 그 판별식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번호를 드릴게요. 8단원에 네 근데 저 그 4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는 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본 문제 8-2번 찾으세요. 아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게? 판별식은 0 쓴 거라고. 접한다는 조건 때문에. 기본 문제 8-2번 찾으세요. 대신 필취라 적어놨냐? 맞아요. 기본 문제 8-2번에 1번. 일관성이 있는 남자입니다. 나는. 기본 문제 8-2번에 1번과 같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방금 푼 10-10번처럼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두 개는 똑같은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조건을 쓰는 순서까지 암기를 하고 써야 됩니다. 문제 모양까지. 내신 필출이니까 안 나오는 학교가 더 없으니까. 넘어갔어. 11번. (2차식) fx는 그것과 (1차식) gx는 그것. 각각이 미정계수를 갖고 있어서 좀 빡치는데, 근데 2차식 같은 경우는 1차항이 없으니까 대칭축이 뭐라는 소리야? 2차식 fx는 a를 몰라도 1차항이 없으니까 대칭축이 뭐라는 소리야? y축이란 소리죠. 1차식 같은 경우도 bx로 끝났기 때문에 어딜 지난다는 소리야? 어딜 지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그 A, B를 모를지라도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되게 강력한, 되게 특이한 형태의 포물선이자 직선이구나 라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두 개에 대해서 포물선인 y는 fx의 그래프랑 직선인 y는 g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는 gx의 그래프가 1사분면의 점 A, 근데 A가 또 k, 1로 표현됐죠. k는 모릅니다만 1은 아는 거기 때문에 y좌표가 1이네 라는 것도 어떤 조건으로 써먹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난다. 방정식 f 더하기 2gx는 0의 두근의 차가 6이다. 그때 a, b, k를 다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설계해야 되냐면 fx 더하기 2gx는 0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fx, gx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 2차 방의 두근의 차가 6이라는 것은 등식 하나니까 그걸로 a, b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던 교점의 y좌표가 1이다라는 걸로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그 두 개를 연립하면 a, b가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k까지 마지막에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은 그런 설계를 못 하니까 픽을 한 겁니다. 11번도 오늘 시험에 나와요. 아니라고 몰라. 알려주세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gx는 bx. 뭐 아무 정보도 없기 때문에 fx를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대칭축이 y축이니까 y축 정도만 잡고, 그리고 g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거기 1사분면의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었으니까 대충 그면 될 것 같은데 요쯤이 A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1사분면이면 y축도 오른쪽이니까 1, 뭐 K,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런 건지 접하는 거 하나 얘기하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두 개가 치고 그리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해도가 짜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내가 그래드린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건을 써먹어야 하냐?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이 조건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직선이 원점을 어? 직선이 원점을 잡아. 이 직선식이 원점을 지난다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 어디에 원점이 찍히냐는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교점이잖아. 뭐라는 소리예요? 함수값 자리에 1을 넣으라는 소리죠. 함수값 자리에 1을 넣으면 x 자리에 k를 넣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넣어서 나온 x가 또 k고 여기에 1을 넣어서 나오는 x가 또 k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1을 넣어서 나온 x랑 여기에 1을 넣어서 나온 x가 k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을 넣게 되면은 x는 뭐예요? 양수 x는 뭐예요? 이게 1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k는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fx 자리에 1을 넣어서 이 2차 방식을 푼다고 치면 x는 뭐냐고요? x 제곱이요. 아니 x요. 양수 x. 이걸 풀면 양수 x는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네. a는 음수란 소리입니다. 그림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gx 자리에 1을 넣으면 x는 뭐예요? 뭐예요? x는 루트 마이너스 b분의 1. 무슨 소리예요? x는 b분의 1이죠. 왜요? 근데 이 두 x 값이 k로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요 두 개를 갖다가 놓게 되면 근호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양변 제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이 b 제곱분의 1이 돼서 결국 a는 마이너스 b 제곱과 같다라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으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하나 더 찾으라고 두 번째 문장이 있는 거예요. fx 더하기 2gx는 0에 두 분의 차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식을 만들면 돼요. fx 더하기 2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천. 여기에다가 이거 두 배에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a, b가 섞여 있어가지고 두 근을 나타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로 잡으셔야 되고 두 근의 차는 당연히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인데 이 놈이 6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중 3-1 심화 때부터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두 근의 차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했어요? 두 근의 차 조건은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하는 거. 두 근의 차 조건은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제곱해서 이용하라고 했죠.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언제나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는 거로 처리하라고 했고 여기서 계수를 보시면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2죠. 이거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는 뭡니까? a분의 2를 4배에서 빼는 거. 뭐라 쓰면 돼요? 이게 3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거슬려요?
분모에 A 제곱 거슬리죠. 그럼 A 제곱 해하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4, 얘는요? 8, 얘는요? 이러지 말까? 아니다. 이래도 되겠다. 그럼 여기서 B 제곱이 A라는 걸 알잖아? 마이너스 A라는 걸 알잖아? 여기 B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두 번째 A, B에 관한 방정식인 거예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간단하니까 요 식의 B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요?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졸리고 졸고 앉았고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친절하게 픽해가지고 너네들이 어차피 모를 문제 픽해가지고 풀어주는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원래는 이런 거 안 해줘요. 다 숙제로 내서 모릅니다. 화장실. 빨리 가서 함께 보자. B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요 두 개가 동료항이 되니까 마이너스 12A로 변하죠. 36A 제곱이 마이너스 12A로 나왔는데 A가 이차항의 개수였기 때문에 0일 수가 없어서 A 날리면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B 제곱이 3분의 1이라서 B가 얼마 루트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리고 K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K는 뭐냐면 요 X 값을 K라고 말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 B가 나왔으니까 B가 뿔마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B분의 1은 뿔마 루트 3인데 K가 그렇다는 건데 K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루트 3만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B도 양수만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이 하나씩의 값만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오케이? 이 두 그래프의 일사분면에서의 교점 K, 1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어린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분의 차 조건은 여러 번 어떻게 왜 강조하지만 불 다 꺼? 항상 차의 제곱이 그 주어진 값의 제곱과 같다. 그렇게 바꿔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2번 할게요. 불 왜 꺼진 거예요? 방금? 몰라. 저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3과 서로 다른 주점 AB에서 만난다. 원점 O에 대하여 삼각형 AOB의 넓이가 6루트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요것도 그림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 물론 뭐 나 같은 사람은 그림 없이 푸는데 웬만한 애들은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함수가
상수항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칭축이 뭐예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y는 3은 x축의 평행한 선인데 저희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3 쓰시면 되고요. a, b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삼각형은 a, b에다가 원점까지 그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이니까 원점의 위치를 정해서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것의 넓이가 6루트라는 조건을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점은 어디 있을까요? 원점 어디 있을까? 이런 곳에 있겠죠. 이런 곳 어딘가에 아무데나 원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저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소리예요? 그렇죠. 높이가 3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 넓이 조건으로 밑변의 길 알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높이가 3인지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원점이라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 간격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이 간격이 당연히 3이기 때문에 얘가 높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 6루트는 2분의 1의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밑변의 길이를 간단하게 쓰면 뭐예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서 밑변의 길이 역할하는 게 뭐냐고요? 그렇죠. 결국 선분 AB의 길이를 알아내란 뜻이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나 일입니까? 4루트라는 소리죠. 요 길이가 4루트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요 길이 4루트. 그러면은 A의 x좌표가 뭐라는 소리야? 90 웬일이야? 맞아요. 1 빼기 2루트이고 B의 x좌표가 1 더하기 2루트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대칭이라서요. 이 길이가 곧 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당 2루트이라서 대칭 축의 값은 1이라는 걸 아니까 1에서부터 왼쪽으로 2루트 이만큼 간 게 A고 오른쪽으로 2루트 이만큼 간 게 B이기 때문에 A, B의 x좌표가 각각 나온 거야. 근데 A, B의 x좌표는 뭔데? A, B의 x좌표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응? 그렇지.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네요. 이 두 개를 연립한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빼기 3 얘의 두 근이 1불마 2루트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K를 찾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K의 위치가 상수항이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네. 곱이 마이너스 7인데 개수를 보면 뭐예요? 2분의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뭐를 알면 풀리는 문제? 뭐를 알면 풀리는 문제? 곡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리고 2차 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저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높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들 몇 개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하나라도 누락되면 손도 못 해요. 다음 13번. 어렵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포자들이 속출돼요.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진지하게 배우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포자들이 속출이 되고요. 그냥 전국에 한 80% 수포자들 하고 남아있는 20% 중에 10%가 스포자면 남아있는 20% 중에 80%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단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4%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1등급이 되는 거죠. 아이 설마 1등급 2등급 이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2등급 수포자들이. 이하를 다 스포자라 하신 거예요, 설마? 자, 본인이 다. 아니 스포자는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하고 직선 y는 bx 플러스 1이 만나는 두 점이 pq인데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어린데 점 p의 x좌표가 1 플러스 3일 때 삼각형 pq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ab는 유리수이다. 이 말을 본 순간 ab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ab가 바로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민이가 다 잘 들어라. AB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왜 네가 해야 되냐고? 네가 제일 올바른 대답을 많이 했어. 저도 대답 많이 했는데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만약 플러스 다른 항등도 이마이너스 4이니까 정답. 포물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고요.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증가냐 감소냐가 고민인데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 방금 재민이와 같이 개념 있는 사람은 나머지 하나가 1 빼기 루트 3인 거 알아요. 1 플러스 루트 3은 2.xx고 1 빼기 루트 3은 마이너스 0.xx니까 기울기는 음수라고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P가 있는 건데 요 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Q로 할게요. 1 빼기 루트 3 1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은 혈례근 개념이 있는 사람은 개수가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혈례근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이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만 쓰게 되면은 A, B가 나온다고요. 두 개를 연립해 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 두 근이 이 놈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2로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2로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가면 이 이차함수의 실체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었던 거고요. 요 직선의 실체는 y는 마이너스 2x였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점 하나가 있냐면 포물선의 y절편 다르게 말하면 꼭지점이죠. 꼭지점. 여기가 어디다. 근데 우리가 얘 알아놨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0,3이다. 그리고 얘의 y 좌표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겠지만 y 좌표까지 구할 필요 없어. 물음표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 PQR.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12번이나 11번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문제야. 이제 기울기가 무슨 직선? 네?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왜 음수냐고요? 이따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어가자면 11번, 12번은 개빡셌는데 13번은 쉬운 거야. 왜 그러냐면은 혈내근이 뭔지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로 와야 돼. 근데 이제 맨 처음에 A, B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확신했느냐, 그게 궁금하다. 알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요쯤에 1 빼기 루트 3이고요. 요쯤에 1 더하기 3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물선은요, 대칭축이 y축이거든요. 1차항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직선과 교점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직선의 y절편이 1이니까요. 이런 요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위에 꼭지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P는 결국 여기라는 소리고 Q는 결국 여기라는 소리니까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이 됐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의 절대값이 1 빼기 루트 3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됐죠? 요 세팅까지는 시시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유리수 계수일 때 켤레근 개념하고 그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연립한 이차방식근이라는 개념, 그 두 개를 알면 되는 거라서 지금 연습 문제 10달 13번 푸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다. 내 학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 말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요? 자, 정수빈.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치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y 좌표까지 찾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알려드린 사선식을 써도 되는데 사선식 말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내가 안내하는 공식을 난생 처음 들을 거니까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픽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그 여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얘를 픽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장착하고 사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심도 있게 학습하는 곳은 어디냐면 대수에서요. 삼각함수 중에서 삼각형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형 문제를 한 1000문제쯤 풀어야 되는데 그때 넓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하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7개 된대요. 거기에 내가 하나 더 추가한 게 바로 이거. 이런 상태에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어를 지나는 어는 어차피 y축의 점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y축에 의해서 잘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부분이 나타났죠? 이 두 개를 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요 놈이 이 직선의 y절편인데 이 직선의 y절편 1이거든요. 이 점은 0,1이라서 1과 3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잘린 부분의 길이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2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S1 플러스 S2인데 2분의 1이 들어가고 요쪽이건 요쪽이건 간에 요 2를 밑변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세요. 아니 심각한 일 같은데 왜? 저희 할아버지 안 걸리셨는데.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사각의 높이는 당연히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의 높이는 당연히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얘를 H1, 얘를 H2라고 하면요. H1 더하기 H2라고 쓸 수 있는데 H1 더하기 H2는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요 두 라인의 간격을 말합니다. 두 라인의 간격은 뭐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냐면 델타 X라 쓸 수 있어요. 결국에는 델타 X가 같은 거예요. 델타 X가 뭐냐? X 값의 차. 요 X 값에서 요 X 값을 뺀 거.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2루트 3.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식으로 잘랐을 때 y축의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가운데 있는 점 있죠? 가운데 있는 점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으로 잘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 이 잘린 선분의 길이 곱하기 두 높이의 합인데 두 높이의 합은 언제나 x값 쳐라고요. 요게 x는 어쩌고 이게 x는 저쪽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이 간격일 거 아니야. x값 차를 델타 x라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서 문제에 따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짜면 되게 이렇게 잘라서 이 길이를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치면은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랑 얘를 각각의 높이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당연히 요 간격인 거죠. 요 간격의 이름은 델타 y고요.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모든 걸 챙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고. 근데 뭐 누적 테스트에 저거를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려운 문제는 빼주시면 안 돼요. 이미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 14번
이 문제 너무 많은데요. 뭐라고요? 진짜 스틱 너무 많은데요. 단원이 어려워서 그래.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숙제로 내봤자 못 푼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 설명 이렇게 다 듣고 다 적고가고 못 풀어요. 정확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내가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x에 관한 방정식 요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해요. 그러면 저 절대값이 끼어 있고 k라는 미지수도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절대값을 제거해가지고 방정식을 두 개 풀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의 개수를 주고 그것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일단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같은 말로 바꾸세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하고 y는 x 플러스 k에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바꿔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k라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쪽이니까 얘는 없잖아요. 이건 고정이고요. 얘가 변동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곡선이고 변동하는 게 직선이기 때문에 식을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태에 그대로 놓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두 개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지난시간 그렸죠?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네.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접어 올리는 거예요. x절편이 뿔마일이고 y절편이 1이라는 것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요거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k 때문에 변동되는 직선. k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y절편 역할을 하는 거죠. 기울기는 1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기울기 1인 직선을 평행하게 그려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k는 실수이기 때문에 k를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키워가면서 제 기울기 1인 직선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면서 교점의 개수의 변화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k가 되게 작은 값이면 교점이 몇 개입니까? 빵개죠 당연히. 그러다가 k가 얼마가 되면 한 개가 될까요? 요점 지날 때 그때 한 개일 거고 얘보다 살짝이라도 크면은 교점이 두 개겠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k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때가 왼쪽 경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고 이때 k는 마이너스를 합니다. 문제는 k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을 쓰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씁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놈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찾아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두 개인데 계속 두 개는 아니거든. 어디까지 두 개야? 두 개가 마지막일 때가 언제일까?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개인데요. 언제까지 두 개는 아니잖아요. 세 개가 될 때가 있다고. 그게 언제죠? 마이너스 2점 지날 때가 중이죠. 근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 이 점도 지납니다. 그림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 1인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3개인 거죠. 이때 K는 1인 거고요. 여기다가 1 써주면 돼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야. 답이 두 구간이 난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그러면 저기 교점이 3개인 상태에서 조금 더 커졌어. 그럼 몇 개야? 교점이? 4개죠,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이겠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몇 개가 되죠, 다시? 언제가 3개죠? 언제가 3개입니까? 접할 때겠죠, 접할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접힌 곡선에 접할 때가 3개이고, 얘보다 더 커지게 되면 몇 개입니까? 2개. 그렇죠. 그럼 그것도 요 2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어야 한다고요. K는 뭐보다 크다라고 써주시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접할 때 K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푸는데? 연립해서 판별식 은영 쓰는 건데, 그러면 직선은 이건데 곡선은 요 식을 그대로 쓸 수 없고요. 원래는 절대값이 없었으면은 요런 모양이었는데 얘는 이 함수값이 음수였다 보니까 절대값의 효과로 양수를 바꾸기 위해서 접해 올린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접올렸다는 것의 의미는 부호를 바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부분과 이 직선이 접할 때의 k 값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라고요.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놈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수의 구성을 보시면 돼요. 판별식까지 다시 갈 필요 없어요. 1, 1이니까 이게 뭐 해야 돼? 1, 1이니까 이게 뭐 해야 돼요? 1, 1이니까 이게 뭐 해야 되냐고요? 그게 0. 4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면 K는 4분의 5인 거죠. 아. 이렇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10-14번까지 했어요. 숙제는 10-14번까지. 어? 20번까지 아니에요? 티처스 픽이 더 중요하니까 아. 이번에는 반드시 5번씩 푸세요. 그 다음 워크북은 9단원까지 다 했나? 네. 10단원 처음부터 28번까지. 10단원 전부 다 네? 몇 문제죠? 38문제.